자, 지금까지 요만큼의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밑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기 전에 예제를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 금방 만드실 수가 있을 건데 어떤 기능을 만들 거냐, 0,0에서 제가 마우스로 클릭한 점까지 선을 그리는 기능을 만들 텐데 기능이 끝난 뒤에 작성된 객체들이 모두 다 같이 선택되도록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메인 펑션은 너무 쉽죠? 커맨드문을 사용을 해서 라인이란 걸 쓰는데 0,0에서부터 제가 선택한 위치까지 선을 그린 다음에 기능을 종료하는 요런 친구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요 선을 저는 한 번에 10개 만들기 위해서 리핏을 10회 해줄게요. 자, 요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10개의 선을 제가 클릭한 위치대로 쭉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복사해서 명령에 붙여놓고 실행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선을 만든 다음에 기능이 자동으로 종료가 될 겁니다. 자, 쓱 다 지우고요. 요 기능을 사용을 할 텐데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객체를 다 그린 다음에 작성된 객체들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두 개죠, 크게. 리드로우를 사용을 하던가 혹은 sssetFirst라는 걸 사용을 하면 됩니다. 강조만 하고 싶다 그러면 리드로우, 진짜로 선택된 상태로 남기고 싶다 그러면 setFirst. 근데 리드로우 같은 경우엔 뷰포트가 자동으로 재생성되면서 강조가 알아서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가급적이면 sssetFirst라는 걸 사용을 하면 좋기는 한데 일단 둘 다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sssetFirst라는 걸 사용을 할 텐데 nil까지는 자동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sssetFirst 뒤에는 selectionset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새로 그린 선들을 하나의 선택셋에 집어넣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기능을 구성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선택셋을 집어넣어야 돼요. 선택셋에 뭔가 객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 친구들 직전까지 작성한 객체들은 집어넣지 않고 요거 다음에 작성된 객체만 하나씩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setQ에 ent라는 인수에 entLast를 저장을 해줄게요. 리습으로 객체를 직접 작성하기 전에 entLast를 집어넣었으니까 현재 도면의 마지막 객체의 이름이 ent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을 쭉 실행을 하고 나서 선택셋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비어있는 선택셋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ss라는 인수에 ssadd를 사용을 해서 비어있는 선택셋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 줄을 실행을 하면 선을 그리기 전까지 제가 필요한 조건들은 다 끝난 거예요. 비어있는 선택셋도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뭐가 그려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마킹을 한번 해줘야 되고 요렇게 두 가지만 있습니다. 요렇게까지 작성을 했으면 10개의 선을 제가 그리겠죠. 자, 그 다음에 선택셋을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선택셋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ssadd에 entity를 집어넣는데 그걸 ss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ent라는 게 현재 도면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제가 선을 그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성된 객체의 이름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실행을 하기 전에 혹은 요 ent라는 것 대신에 entLast 다음에 작성된 객체의 이름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setQ에 ent를 사용을 하는데 entNext인데 ent다. 여기에서 처음 사용한 ent는 entLast에서 반환받은 마지막 객체의 이름이 되겠죠. 요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작성된 객체의 이름 다음번에 작성된 객체의 이름을 ent에 덮었었어요. 그리고 그걸 비어있는 선택셋에 추가를 했습니다. 요 두 개의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while이라는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시켜 줄 겁니다. while이라는 거는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 그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 조건은 entNext의 ent를 조회를 해봤는데 더 이상 작성된 객체가 없다고 nil을 반환할 때까지예요. entNext 자체가 더 이상 반환할 객체가 없으면 더 이상 다음 객체가 없으면 nil을 반환을 한다 그랬죠. 때문에 조건문의 조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했고 while의 조건에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실행했을 때에는 제가 첫 번째 그린 선, 그 다음엔 두 번째 그린 선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10번째 그린 선의 이름을 반환을 해주겠죠.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11번째에 오면 entNext를 했을 때에 더 이상 작성한 객체가 없으니까 nil을 반환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요게 전체 구조예요. 조금 알아보기 쉽게 띄어쓰기를 해준 다음에 요만큼을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요 구조가 끝난 다음엔
SS라는 대에 하나씩 차곡차곡 집어넣은 객체의 이름들이 쭉 들어갈 거고 그 새로 만든 객체들만 선택하고 기능을 끝내도록 set first까지 구비를 해줬으니까 기능이 그냥 여기서 끝나겠죠. 자, 요 전체 과정을 명령어로 만들어 봅시다. define 펑션에 커맨드를 만드는데 AAA라고 A를 3개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인수를 적어줘야 되는데 명령어를 만드니까 슬래시 앞에 입력해줄 인수는 한 개도 없을 거고요. 슬래시 뒤에는 까먹어야 될 SS와 ENT라는 인수 2개만 까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리스브의 작성이 모두 끝난 거고요. 복사해서 명령행에 붙여 넣어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도면엔 객체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ent last로 불러올 객체 이름 자체가 없어요. 때문에 도면에 객체를 몇 개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객체가 몇 개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AAA라는 거 제가 새로 만든 리스브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선을 10개 그리게 될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10개를 다 그리자마자 객체가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기능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특성창을 보면 선 10개가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환한 값은 SSS first에 의해서 그립셋과 선택셋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되는데 요걸 억제하기 위해선 마지막에 printC라는 거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복사해서 로드를 해놓고 방금 그린 걸 쓱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AAA라는 거 실행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그린 다음에 명령행에 반환되는 값이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리스브의 진행 전에 마지막으로 작성된 객체의 이름을 저장을 해두고 리스브에서 기능을 실행을 한 다음에 ent next와 ent last라는 걸 사용을 해서 저장한 것들을 ss add로 하나의 선택셋에다가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기능을 종료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게 전체 흐름이고요. 요번에는 리드로우를 사용을 해서 진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강조된 것처럼 보이도록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위에 요만큼은 똑같죠. ent last로 마킹을 해두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리드로우를 할 때에는 셀렉션 셋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객체의 이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어있는 선택셋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반환받는 이름 객체 한 개 한 개를 그때마다 강조하도록 리드로우를 집어넣어주면 되거든요. 물론 요것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요걸 사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요것도 필요 없다라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번에도 반복문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while인데 ent next를 사용을 해서 ent에 저장되어 있는 것 객체 다음에 작성된 객체가 있느냐 물어보면서 작성을 하는 건데 리드로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건 entity의 이름인데 첫 번째 바퀴를 돌 때 ent last에 저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린 객체가 아니죠. ent last로 호출한 것 다음에 작성한 객체의 이름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ent next에 ent에 저장되어 있는 걸 호출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모드를 쓸 거죠. 그리고 반복문을 쓰면서 다음번에 호출이 됐을 때에는 ent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ent next에 ent로 덮어 써줘야 되는데 사실 요 내용이 요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게 똑같기 때문에 요 줄을 아예 줄여서 요 안에 그냥 집어넣어줘도 됩니다. setQ로 반환하는 값이 어차피 객체의 이름을 반환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전체의 내용을 두 줄로 늘릴 필요는 없어요. 한 줄로 합쳐줘도 기능은 그냥 실행이 됩니다. 요렇게 구성을 해서 리스브를 만들어도 작성된 객체가 모두 빛나는 것처럼 하이라이트 된 상태로 기능을 종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로드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번에는 기능이 끝나자마자 객체가 선택되어 있지는 않죠. 선택되어 있진 않지만 새로 작성한 객체들이 강조되도록 하이라이트만 시켜놓고 기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nil이 반환이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printC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 친구는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고민을 좀 더 해보면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행할 메인 펑션은 repeat의 10번이죠. 이 기능을 실행을 해서 작성을 하면 새로운 선이 한 개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선은 객체의 이름을 가져올 수 있는 마지막 선이에요. 때문에 repeat 안에다가 그냥 리드로우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여기에서 방금 그린 위에 줄에서 그린 객체 도면에서는 마지막에 그린 객체가 강조되도록
리핏 안에다가 그냥 리드로우를 집어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기능을 실행을 해도 동일합니다. 복사해서 먼저 그린 거 지우고 로드를 한 다음에 AAA 입력을 하면 객체를 하나 그릴 때마다 객체가 강조된 상태로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능이 끝난 다음에도 물론 강조된 상태는 풀리지 않습니다. 화면을 재생성할 때까지 풀리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 위에 있는 거랑 제가 마지막에 작성한 거랑 조금 다르죠. 위에 있는 건 다 그려놓고 마지막에 강조를 시킨 거고, 밑에 있는 건 하나씩 그릴 때마다 하나씩 강조를 한 거고,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다르지만 기능을 이렇게도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요 위에 있는 내용까지 합치면 그릴 때에 하나씩 방금 작성한 객체가 강조되고, 기능이 끝났을 때에는 객체가 선택된 상태로 기능이 끝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리습은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아직은 리습을 만든다고 할 때 플로우 차트 구성하는 것도 힘들고, 함수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머리에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떤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건지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셨다시피 간단한 함수 몇 개로도 동일한 기능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연습하는 단계니까 이런 함수 저런 함수 사용을 해보면서 이런 걸 할 수 있나 저런 걸 할 수 있나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만 정말 복잡한 본인이 진짜로 원하는 기능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만큼까지 설명을 했죠? 이제는 요 밑에 있는 걸 설명을 할 텐데, 사실 엔트메이크와 엔트메이크X, 엔트모드 요거는 지금 단계에선 모든 걸 다 설명을 하기가 힘들어요. 바로 요 인수에 들어가 있는 엔티티 리스트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수정하는지 그 기능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간단하게는 보여드릴 수가 있죠. 바로 엔트겟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엔트겟으로 가져온 객체와 동일한 객체를 또 하나 만드는 기능을 보여드릴 순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전체 도면에서 선을 하나 그려놓고 이 친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setQ에 A라는 데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엔트겟인데 카에 엔트셀을 사용을 하면 선택한 한 개의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하나의 인수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A라는 인수에는 요만큼의 리스트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객체의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리스트를 함수 정리표에서 이 리스트, 엔티티 리스트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걸 지울게요. 원본 객체를 지웠어요. 하지만 객체의 정보는 A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엔트메이크로 A라는 객체 정보를 집어넣어서 실행을 해주면 다시 새로 객체를 그려줍니다. 요게 엔트메이크고요. 이때 사용하는 객체 정보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리스트 관련 기능에서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엔트메이크는 보여드렸는데 엔트메이크X는 뭐가 다르냐? 반환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자, 지금은 엔트메이크로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A에 저장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리스트를 반환해 줬습니다. 자, 다시 지우고 엔트메이크 A를 하니까 객체 정보를 반환을 해줬어요. 요번에는 엔트메이크가 아니라 엔트메이크 XA라고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객체 정보는 동일하지만 반환하는 값은 객체의 이름을 반환해줘요. 이렇게 반환해주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사용됩니다. 객체를 일단 대충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특성 중에서 몇 개만 조금 수정할 게 있을 경우 객체 이름을 이 리스트에서 추출하는 것보다는 기능을 실행하자마자 객체의 이름을 반환해주는 엔트메이크X가 유리할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쓰이기는 하는데 요거는 몰라도 리스트에서 객체 이름을 뽑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는 요 기능은 몰라도 괜찮고요. 엔트모드는 제가 앞에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객체를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려면 리스트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로 넘어가 보면 4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요 4가지는 모두 다 자주 사용되지는 않아요. 가장 먼저 메뉴에 있는 hand ent부터 사용을 해보자면 여기에서 hand는 핸들을 의미합니다. 핸들. 이 핸들이라는 게 뭐냐? 핸들이라는 건 영구적으로 부여되는 객체의 이름이에요. 제가 위에도 적어놨죠? 이네임은 객체의 고유한 이름인데 도면을 열 때마다 갱신된다. 핸들은 객체의 고유한 이름인데 변하지 않는다.
자주 사용하는 도면인데 특정 영역을 확대한다거나 특정 객체를 반복해서 선택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네임보다 핸들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도면을 열 때마다 객체를 따로 선택을 안 해도 되니까요. 자, 그러면 핸들이란 게 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샘플이라는 도면이 있어요. 이 도면에 제가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트 get에 카에 엔트 셀을 사용을 해서 객체의 정보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이렇게 조회가 되겠죠? 요걸 메모장에다가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 붙여 놓고 도면을 한번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에서 열었던 도면을 그대로 다시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추가한 선이 하나 그려져 있겠죠? 이 친구에 다시 엔트 get에 카에 엔트 셀을 사용을 해서 정보를 뽑아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앞에서 사용을 했던 메모장에 그대로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해보면 전부 다 똑같은데 도면 요소 이름만 달라요. 요 330번에 저장되어 있는 도면 요소의 이름도 다르고 마이너스 1번에 저장되어 있는 도면 요소의 이름도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5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핸들이에요. 객체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핸들에 해당하는 값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면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만큼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고, 객체의 이름은 도면을 열 때마다 새로 발급되는 이름이라서 항상 바뀌어요. 하지만 핸들은 바뀌지 않아요. 도면의 객체를 일단 그리고 나면 여기에 저장되는 값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놓고 DXF 레퍼런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엔티티 셀렉션 쪽에 가면 커먼 그룹 코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객체에 들어가는 공통 항목들인데 여기에서 확대를 해보면 마이너스 1번은 객체의 이름이라고 적혀 있고 매번 도면을 열 때마다 바뀌는 값이라고 적혀 있어요. 객체의 이름은 도면을 열 때마다 무조건 바뀝니다. 하지만 5번에 보면 핸들이라는 값이 적혀 있죠. 요 값은 절대 바뀌지 않는 값이에요. 요 값을 입력을 하면 객체의 이름을 반환해 주는 기능이 hand ent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당연히 이 리스트에서 5번 항목을 추출을 해놔야 되는데 리스트 매니플레이션을 아직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계속 설명했던 게 있으니까 이 과정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단계에선 모르셔도 괜찮아요.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총 리스트 중에서 어소시에이션 리스트로 5번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 올게요. 그러면 5와 핸들이 도티드 페어 형식으로 반환이 될 텐데 그 중에 우리는 뒤에 있는 것만 필요하죠. 이렇게 입력하면 선택한 객체에서 핸들을 갖고 온 거고요. 여기에서 hand ent라는 걸 사용을 하면 그 핸들을 사용을 하는 객체의 이름을 반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객체의 이름이 요거라는 뜻인데 진짜 맞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카에 엔트셀을 사용을 해서 객체를 선택을 하면 똑같은 값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친구랑 똑같은 값을 반환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핸들이라는 걸 뭐하러 쓰냐? 어차피 객체 이름을 반환해주면 이 객체의 이름에 뭔가 또 기능을 써야 되는데 핸들을 왜 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자주 사용하는 도면이라면 핸들을 저장을 해놓고 쓸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특정 핸들에 대해서 계속 기능을 반복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출해내는 핸들을 텍스트 파일이나 CSV 파일이나 레지스트리나 그런 데에 기록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쓸 때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값을 갖고 리습을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도면에 작성된 객체들 중에 변하지 않는 값, 이 핸들을 사용할 경우가 간혹 생기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도 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응용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자, 이번에는 NENT 셀입니다. ENT 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네스티드가 왜 붙었느냐? 그걸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사용하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NENT 셀이랑 ENT 셀이랑 똑같은데 NENT 셀 P라는 거랑은 구조가 조금 다르죠? 여기에 P가 들어간 건 포인트를 미리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포인트를 지정을 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긴 합니다. 포인트 지정 없이도 쓸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반환하는 값이 조금 달라져요. 자, 일단 방금 만든 이 객체에 엔트셀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클릭할 때 사용한 좌표와 객체의 이름 이렇게 두 가지를 반환을 하겠죠. 이번에는 NENT 셀을 사용을 해서 비슷한 위치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반환되는 값이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가 선택한 객체가 선이라서 그런 겁니다. 네스티드라는 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복합적인 객체여야만 네스티드된 뭔가를 호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nCopy에서 n이 nested라 그랬죠? 요 기능을 만들 때에 n-셀을 사용을 한 거예요. 요 기능을 만들 때 요걸 쓴 겁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객체에 대해서 다루느냐? 2D 또는 3D 폴리선과 블록에서 달라요. 자, 요쪽 도면으로 넘어와서 폴리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폴리선을 그려놓고 nth셀을 써볼게요. 그리고 객체를 선택을 하면 요런 값을 반환을 할 거고요. nent셀을 사용을 해서 객체를 선택하면 똑같은 내용을 반환을 할 거예요. 요게 정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할 때 2D 또는 3D 폴리선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폴리선입니다. 요게 똑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2D 또는 3D 폴리선과 일반 폴리선은 객체의 유형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토캐드를 쓸 때에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구성되는 데이터는 전혀 다릅니다. 자, nthget을 사용을 해서 카의 nth셀을 사용을 해보면 폴리선으로 선택을 했을 때에 객체의 유형이 LW 폴리라인이라는 게 반환이 돼요. 하지만 2D 폴리선으로 이 친구를 변환해 주겠습니다. 컨버트 폴리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2D 폴리라인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친구를 변환을 시키면 객체를 선택했을 때에 특성창에 2D 폴리선이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nthget에 카의 nth셀을 사용을 해서 객체의 정보를 호출하고 나면 객체의 유형이 폴리라인으로 바뀌게 돼요. 즉 2D 폴리선과 일반 폴리선은 전혀 다른 객체입니다. 그래서 nent셀을 사용을 했을 때 반환하는 값이 전혀 달라져요. nth셀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에 객체의 이름과 좌표만 바뀌었죠. 2D 폴리선으로 바뀐 상태에서도 객체의 이름과 좌표만 반환을 해줍니다. nent셀을 사용을 하면 반환하는 값이 바뀌게 돼요. 그냥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죠. 근데 객체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뭐고 이 친구는 뭔지 객체의 정보를 한번 조회해 볼게요. nth셀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폴리선의 정보를 가져왔을 겁니다. nthget에 카의 nth셀을 사용을 하면 선택을 했을 때에 앞에서 봤던 폴리라인으로 시작하는 이 친구가 반환이 되죠. 그런데 이 친구에서 nth셀이 아니라 nent셀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가운데를 클릭을 했다. 그러면 버텍스가 반환이 될 거예요. 그리고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 반환되는 값도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먼저 가운데를 찍었을 때에는 좌표가 이렇게 반환이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에는 좌표가 이렇게 반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환되고 있는 좌표의 값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다른 객체입니다. 오브젝트의 이름도 완벽하게 다르죠. nent셀을 사용을 하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네스트되어 있는 객체의 요소를 반환을 해줘요. 2D나 3D 폴리선의 경우 버텍스라는 객체를 반환을 해주고 블록의 경우에는 객체를 선택할 때 클릭한 그 객체의 정보를 반환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블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원도 하나 그리고요. 선도 하나 가로질러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Ctrl Shift V를 사용을 해서 블록으로 묶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nent셀을 사용을 해서 직선을 클릭해서 정보를 반환을 했을 때랑 원을 클릭해서 정보를 반환했을 때랑 사각형을 선택해서 정보를 반환했을 때랑 반환하는 정보는 모조리 다 다르죠. 그리고 객체 정보도 하나씩 호출을 해볼게요. nthget에 카의 nent셀이고 이 친구를 사용을 해서 선을 조회했을 때 라인이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는 원을 조회했을 때 원이라는 객체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사각형을 조회했을 때 LW 폴리라인이라는 객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의 정보를 뽑아내고 싶을 때에 nested nthcell, nentcell이라는 친구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객체 정보를 갖고 왔으면 뭘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죠? 조회된 객체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nthmake인데 nthget에 카의 nthcell이 아니라 nentcell을 사용을 해서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의 정보를 조회한 다음에 바로 다시 객체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선을 클릭하면 선이 생기고 사각형을 클릭하면 사각형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생기겠죠. 이때 생성되는 좌표는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는 블록 내부의 좌표계를 따르기 때문에
기준점이 여기가 0,0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생성되는 객체가 0,0에 맞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시키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친구입니다. nCopy라는 기능이에요. 선택하자마자 객체를 만들고 동시에 만들자마자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동을 시켜 놓고 생성된 객체를 리드로우 기능을 사용을 해서 강조되도록 만든 게 nCopy라는 기능인 겁니다. 이 기능을 만들 때 그런 기능들이 사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이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언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고급 속성 블록을 수정을 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여드렸다시피 NENT 셀을 사용을 할 때에는 선택하는 객체가 중요하다 그랬죠? 블록 안에 지금 이 친구는 아트리뷰트예요.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블록입니다. 값을 하나는 1, 2, 3, 하나는 4, 5, 6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요 블록에서 요 1, 2, 3이라는 숫자만 바꾸고 싶다. 그런 기능을 만들 때 NENT 셀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메모장을 열어서 NENT 셀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setQ를 사용해서 att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카에 NENT 셀을 집어넣어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객체의 이름을 att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왜 집어넣느냐? 당연히 entget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entget에 attName 이렇게 입력을 하면 객체의 정보를 조회를 할 수가 있겠죠? 객체의 정보를 조회를 했으면 당연히 써먹어야 되니까 attData라는 요 안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한 주석의 객체 정보를 attData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NENT 셀도 사용할 수 있는 인수가 있었죠. 바로 메시지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ent셀이랑 똑같아요. 집어넣을 때에 역슬래시 n을 넣어서 줄바꿈을 한번 해주고 내부의 문자를 선택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객체를 꼭 집어서 선택을 하라라고 메시지를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물론 선택한 객체가 주석이 아닐 경우에 다시 주석을 선택하도록 루프를 구성하면 훨씬 더 좋은 기능이 되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주석을 선택하고 그 정보를 갖고 온 이유는 문자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문자를 입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getString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도 안내 메시지를 써주면 좋겠죠. enter new text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메시지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자가 입력을 한 이유는 당연히 써먹어야 되기 때문이니까 newText라는 변수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갖고 온 데이터를 수정해주기만 하면 돼요. entMode라는 아직 설명을 안 한 기능을 사용을 해서 substitute를 사용을 하고 construct를 사용을 해서 1번의 newText에서 입력한 내용을 dotted pair로 구성을 하고 association list 1번 항목을 교체하는데 attData에서 갖고 와서 교체를 할 거고요. 전체 리스트는 attData가 될 거다. 요렇게 리습을 구성을 해주면 끝난 겁니다. 요 전체 내용을 명령어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define function을 쓸 거고요. 커맨드는 요번엔 BBB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명령어니까 슬래시 앞에 입력할 변수는 없고 attName과 attData와 newText는 까먹어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맨 처음 diffun을 위해서 열었던 괄호를 닫으면 전체 리습 구성이 끝난 겁니다. 자, 요걸 복사해서 오토캐드에서 그대로 실행을 해볼게요. BBB라는 커맨드 잘 입력이 됐고요. 커맨드를 실행을 하면 제가 입력했던 메시지가 나오죠. 여기에서 객체를 꾹 선택을 하면 Enter New Text라고 나오고 456으로 바꿔라. 엔터를 누르면 안에 있는 글자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BBB, 다음 클릭, 1, 2, 3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요게 꼭 숫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누르기 귀찮아서 그냥 숫자로 하는 거지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이더라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객체의 정보를 갖고 와서 반환을 하는 건데 NENT 셀, nested ent 셀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의 정보를 조회해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이 친구들이었던 거고요. NENT 셀 P, nested ent 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ss get first만 남았는데 이 함수는 우리가 오토캐드를 사용하면서 최소한 10,000번씩은 이미 쓰셨어요. 요게 무슨 기능을 하느냐?
객체가 선택되어 있느냐 선택되어 있지 않느냐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썼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오토캐드를 쓰면서 이동시키고 복사시키고 지우고 그럴 때 굉장히 많은데 이동이란 기능을 사용을 하면 객체를 선택을 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동이란 기능을 사용을 하면 선택되어 있는 객체가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선택하고 있을 때랑 선택하고 있지 않을 때랑 이동이란 기능을 썼을 때에 동작하는 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ssgetFirst라는 기능입니다. 자, 이 함수는 인수 없이 그냥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객체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ssgetFirst라고 입력을 해주면 nil이라고 반환을 해줄 거고요.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sgetFirst라고 입력을 해주면 nil과 selectionset, 선택셋의 이름을 이렇게 반환을 해줄 겁니다. 여기에서 반환되는 값 앞에 nil은 그립셋인데 그립셋은 제가 폐기됐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nil을 반환을 해주게 될 거고요.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sgetFirs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cdr을 사용을 해서 두 번째 이후의 항목만 반환받겠다라고 실행을 하면 객체의 이름만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기능 설명은 이런데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ssgetFirst라는 걸로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sgetFirst라는 걸 사용을 하면 첫 번째 요소는 nil, 그립셋은 nil이고 뒤에 있는 건 선택셋, 현재 선택되어 있는 객체가 반환이 되니까 요거에서 두 번째 항목이 중요하겠죠? 리스트에서 두 번째 항목만 가져오려면 cadr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요걸 실행을 했을 때에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선택셋의 이름을 반환을 해주고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nil을 반환을 하게 된다. 특정 값이 있거나 없거나 두 개로 나뉘게 되면 이 친구 자체를 조건문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호출한 값이 nil과 같느냐라는 조건을 사용을 해서 두 가지 기능을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i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t일 때, nil일 때 사용할 기능을 나눠서 구성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t일 때에는 간단하게 printc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empty라고 empty라고 요렇게 메시지를 구성을 해줄게요. 요게 true일 때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nil이라는 뜻이니까 선택셋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empty라고 써주고 위에 조건문이 nil이다. 즉 저장되어 있는 값이 nil과 같지 않다. 그 말은 선택셋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에는 not empty라고 요렇게 메시지를 구성을 해주겠습니다. 보기 좋게 들여쓰기를 조금 해주고요. 요걸 그냥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이왕 하는 거 명령어로 로드를 해서 쓰기 위해서 define 펑션을 사용을 해줬고요. 여기에는 정의되어 있는 인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괄호를 그냥 빈 상태로 열었다 닫아만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 친구를 쓱 복사해서 오토캐드에 붙여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아무런 객체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cc를 입력을 하면 empty라고 메시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제가 깜빡하고 뒤에다 printc를 안 붙여가지고 두 번 출력이 되네요. 다시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cc를 입력을 하면 empty라고 메시지를 출력을 해줄 거고요.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cc를 입력을 하게 되면 not empty라고 출력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객체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기능을 실행하고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또 다른 기능을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기능을 가르기 위해서 있는 게 이 친구예요. 객체가 선택되어 있지 않느냐, 객체가 선택되어 있느냐를 판별해주는 친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저도 뭔가 기능 만들 때 귀찮아서 요건 잘 안 쓰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객체를 선택하고 객체를 선택했을 때 반환되는 값을 활용하는 객체 이름 활용, 선택셋 활용 이런 것까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예제까지 몇 개 보여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신기해 보이기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할 내용을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다시 들으면 뭔가 떠오르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